지난번 강의를 짧게 요약해 봅시다. 철학자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행복의 정의를 묻는 질문부터 먼저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복의 결정 변인을 묻는 질문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복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행복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국어 사전 정의는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우리 마음의 심적 상태, 이 정의는 상식적인 거죠. 근데 사실 행복하다라는 말과 즐겁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다른 건데, 요즘 사람들에 의해서, 특히 젊은이들에 의해서 점점 동의어로 같은 의미를 지니는 말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미국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보통 I feel happy. 나 문자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나 행복을 느껴 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건 문자 그대로 번역이고, 의역하게 되면 나는 기분 좋아. I feel pleasant. 나는 기분이 좋아. 라는 말인 거죠. 제 포인트는 미국인들이 많은 문맥에서 happy라는 말을 할 때 그 happy라는 말은 사실은 행복한이 아니고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이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조금만 기분 좋아도 I feel happy. 나 행복해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영화에서 I feel happy라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 요즘은 보니까 나 행복감을 느껴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나 기분 좋아 라고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어떤 다른 유럽인들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I feel happy 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국민 행복 지수는 1등은 아니죠. 14등 아니면 15등입니다. 자, 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그 미국적 언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요즘 한국 젊은이들에게도 행복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고요. 또 행복하다라는 이 표현의 뜻은 나 기분 좋아 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철학자의 반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학자는 이런 언어 문화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까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행복은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심적 상태다 라는 이런 행복에 관한 정의는 하나의 정의일 뿐 모든 정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정의는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철학자가 행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애매한 질문으로 봤고 의미를 둘로 구분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의 정의를 알아보는 지금 문맥에서도 철학자는 어떤 애매성 분석을 해서 둘로 쪼갭니다. 철학자가 말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카테고리, 즉 범주, 구분을 정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개념이 그 밑에 속하게 되는 그 범주가 심리 상태인가, 즉 마음적인 심리 상태인가, 아니면 삶의 방식인가를 구분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구구사전적 행복 정의, 다시 한번,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국어사전적 정의는 행복을 심리 상태 범주 밑에 둡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유일한 행복의 범주 규정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문학적 예를 들겠습니다. 윌리엄 서머셋 모엄이라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서머셋 모엄은 달과 6펜스라는 소설을 썼죠. 달과 6펜스라는 소설은 화가 폴 고갱을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달과 6펜스의 그 화자, 즉 나라고 칭하는 화자와 그 다음에 그 스트릭랜드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폴 고갱을 문학적으로 묘사한 인물이죠. 스트릭랜드는 원래 잘 나가던 유복한 주식 중개인인데 주식 중개인의 삶을 갑자기 버린 채 그리고 가족도 버린 채 런던을 떠나서 홀로 외롭게 그리고 힘들게 화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 대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라는 화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안락한 그 가정도 버렸고 남들이 다 살고 있는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삶도 버렸죠. 꽤 번성했었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파리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살고 있네요.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하겠습니까? 즉 주식 중개인의 삶을 집어던지고 화가의 삶을 긋겠습니까? 스트릭랜드 답변 아마도 또 할 거야. 나 당신은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당신은 그들에 관해서는 당신의 그 화가에 관한 생각을 말을 하지 않았죠. 맞죠? 당신이 가족들에게 끼쳤던 그 불행에 대해서 당신은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스트릭랜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백이 있는데요. 그 독백도 중요합니다. 나는 이 대답을 잠시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뜻이 모호한 듯 하였으나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막연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자, 마지막 말입니다. 나가 묻습니다. 그래,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스트릭랜드, 물론 행복합니다. 자, 이 대화에서 첫 번째로 나온 행복한이라는 단어,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온 불행은 모두 심리 상태로서의 행복 개념을 전제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온 그 행복한, 당신은 행복하시오? 라고 물어봤을 때, 그리고 스트릭랜드가 yes라고 답변한 그때 행복한이라는 단어는 심리 상태로서의 행복 개념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면 어떤 행복 개념을 전제로 할까요? 이건 좀 따져봐야겠죠. 하지만 적어도 마지막 답변, 그러니까 스트릭랜드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 행복하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행복은 충분한 심리적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그런 심리 상태로서 행복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두 번째 이그젬플,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입니다. 스틸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98년도 영화인데요. 이 최초의 장면은 국립묘지에서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그 라이언은 이제 맷 데이먼이 이제 그 캐릭터로 연기한 인물이죠. 라이언이 눈물을 쏟으면서 해상하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오직 자신 하나를 구출하려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작전을 위해 투입되었던 그리고 자신을 위해 죽어간 전우들을 회상하면서 옆에 있는 부인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좋은 삶을 산 거 맞지? 라이언은 왜 이런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걸까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조의 책임자 존 밀러 대위가 라이언한테 남긴 마지막 유언이 좋은 삶을 살라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라이언의 표현어 좋은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심리 상태는 아닐 겁니다. 라이언은 구출 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죽어야만 했으니까요. 좋은 삶의 기준은 따로 생각해 봐야겠지만 라이언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는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그런 심적 상태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라이언의 지배적인 감정 상태는 즐거움 혹은 어떤 만족감이 아니라 죄책감, 미안함, 고통입니다. 철학자의 포인트는 뭘까요? 행복의 정의항을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심적 쾌락 상태에서 찾는 방식을 심리적 행복 정의라고 부릅시다. 포인트는 심리적 행복 정의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다른 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또 하나의 다른 정의에 따르게 되면 화가 스트릭트의 삶은 그 다음에 라이언 일병의 삶은 감정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괴로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자체는 좋은 삶
혹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트릭랜드, 라이언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마음고생을 한, 그럼에도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삶은 그 어머니들의 평생의 마음가짐이 주로 괴로움 또는 어떤 고통이라고 해서 그 어머니들의 삶을 불행하다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철학자가 볼 때 우리 삶 안에서 긴 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전반적인 정서와 감정들이 즐거움이 아니라 주로 고통 혹은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되돌아보게 되면, 그 시간들을 뒤돌아보게 되면 그 삶 전체는 좋은 삶 혹은 행복한 삶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 포인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행복 정의 방식, 즉 심리적 정의 방식이 아닌 전적으로 다른 정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에 따르면 키 아이디어는, 두 번째 행복 정의 방식의 키 아이디어는 좋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 번째 정의 방식에 따르면 행복은 곧 좋은 삶이고, 또 역으로 좋은 삶은 곧 행복입니다. 좋음이라는 말은 심적 상태의 속성을 지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좋음이라는 말은 가치 용어입니다. 이 다른 방식의 정의에 따르면 행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인 팩트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준거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는 value, 가치가 됩니다. 이를 가치로서의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치로서의 행복에 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